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그 공시 내용, 기업들 레포트를 저는 이제 꾸준히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게 좀 있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립니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주식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좀 이 내용은 네, 저 혼자 볼까 하다가 어떻게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같이 잘 돼야 되니까요. 네. 자, 뭐냐? 제목에 있지만 전기차 모멘텀 확산 시작. 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목도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낙지성이라고도 표현은 또 가끔 하던데 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내연기관 더 이상 없고 전기차만 있는 겁니다. 네.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내연기관 자체가 내연기관이라는 게 뭐 가솔린, 디젤 이런 걸로 해서 석유나 이런 걸로 네, 탄소 배출하는 그런 걸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당장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다가 결국은 주력이 전동화, 전기를 바탕으로 한 전기 동력, 네, 전기 동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먼 훗날에 그런 미래의 얘기인 것처럼 느꼈었는데 이제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뭐 마지막 내연기관차가 폐차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에서 이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들은 빨리 변해야 돼요. 빨리 변하지 않으면 그 시간 그때가 되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전동화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기 기준의 환경에 대해서 미리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데들은 또 크게 발전할 수 있고 큰 돈 벌 수 있죠. 네, 안에 구조도 많이 바뀔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거기에 이제 AI 바탕으로 또 자율주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생길 거고요. 자, 그런 변화가 이제 올 겁니다. 올 수 있어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전기차 죄송합니다. 슬슬 서서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발동이 걸릴 때가 되지 않았냐.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았나. 자, 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성, 뭐 애플이 먼저 하긴 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세상이 변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상은 너무 달라요. 네, 진짜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구글,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트위터 이런 데들 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거기는 스마트폰 없었으면 아마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이제 모바일 바탕으로 된 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큰 변화를 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관련된 회사,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회사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묻어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 종목 다 해놓고 그냥 묻어두시고 모른 척하고 계시면 나중에 많이 올라 있겠죠. 애플도 그렇고 주가 보세요. 어떻게 올라나. 넷플릭스 뭐 이런데 페이스북 막 주가가 올라 있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나 이런 데도 주가가 움직이고 그런 거 봐서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점 이제 관심을 받게 될 거고 스마트폰처럼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도 올라갈 거고 센서도 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구조들도 올라갈 거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나오면 차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리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기회가 아니긴 하지만 병원 안 가도 그런 자율주행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간단하게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레스토랑도 안 가고 그냥 레스토랑 차, 자율주행 차 이런 게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할 거거든요. 로보틱스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일단 전기차 자체도 그렇고 그걸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지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게 될지
돈을 쓰는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이거를 잘 관찰하시면 정말로 좋은 그 종목을 발굴하셔서 매매하실 수 있고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경험이 별로 없으시거나 뭐 오래 투자하셨어도 아직 그 주식 제대로 그러니까 잘된 매매 습관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과거를 보거나 남의 것만 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샀으면은 그때 샀으면 그러면 사셨어야죠. 근데 안 사고 항상 과거를 보고 후회를 하시거든요. 네. 그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남을 본다는 게 뭐냐면 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수익이 얼마 났는데 누구는 뭐 1억을 넣었더니 그게 뭐 몇십억이 됐다. 아우 부러워. 알고 보면요. 같은 종목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번 사람은 정확하게 이제 시세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시장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미래의 주인공이 될 때 다 투자하고 묻어두는 거고요. 근데 잘 못한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 매매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매일 불안해하고 하루라도 차트를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다가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주가가 빠지면 불안하고 그러다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안하다가 또 이제 마음이 안 좋으면 또 손절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 내가 이 종목 다시는 안 본다. 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몇 년 뒤에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고 내가 그때 갖고 있을 거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선점을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선점. 그리고요. 주식은 팔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회사를 쉐어라 그래요. 영어로 쉐어. 나눠 갖다는 뜻이거든요. 쉐어. 이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겁니다. 성장할 회사의 지분이 돼서 내가 주주가 돼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성장할 회사, 내가 창업은 못할지언정 성장할 회사에 대해서 발굴해서 거기 묻어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유자금을 해야죠. 대출 받고 뭐 어렵게 하면은 자금 압박이 생기니까 못 하잖아요. 여유자금으로 묻어두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큰 돈 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이제 보고 미래산업군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해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상장 스타트업도 그렇고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투자 이런 것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스타트업 쪽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쪽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정보를 많이 찾잖아요. 찾기 때문에 뭐 해외에 대한 정보나 이제 정리된 게 애널 레포트 중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마침 자동차 관련돼서 저도 이제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관심 갖고 이쪽도 많이 좀 다방면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내용이 좀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조금 레포트는 길어요. 51장짜리 레포트인데 51페이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이제 전기차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현실로 다가온 전기차 시장 급증 구간이 온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한 요 정도 이렇게 제가 조금 낙서 좀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걸로 안 되나? 죄송합니다. 네, 기존에 뭐 이렇게 판매대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증한다는 뭐냐면 이게 판매 대수예요. 판매 대수가 뭐 한 20만 대 이 정도 선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판매되다가 정책에 우리는 이제 전기차 뭐 관용차도 그렇고 바꿔야 돼. 한국도 그런 거 있죠. 관용차들 이제 전기차나 전기 수소차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 요만큼 있었던 게 이제 요만큼 갭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그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린. G는 growing, R는 renewable, 그 다음에 E는 energy, 그리고 또 하나 E는 efficiency, 그리고 now. 잘 갖다 붙였죠. growing,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 now. 그래서 친환경적인 걸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시행해 나가겠다는 건데 글로벌 전기차가 또 업체들이 투자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정책이 있는데 실제 이거를 공급할 차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도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정책에 의해서 변화만 주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요 내연 기관을 이 전기차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흘러가면 되는데, 기존의 EV 그 텍스 크레딧 캡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금이라고 보는데, 한국으로 치자면 전기차 지원금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20만 대까지 지원을 했다면 60만 대로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전기차 사면 무슨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보조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원금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1년에 20만 대, 그러니까 20만 대까지만 지원을 받아요. 그 이후에 사는 분들은 이제 지원 못 받아요. 근데 60만 대, 그러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65만 대 정도 이제 관용차가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도 크고 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관용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바이 아메리카, 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가는데, 당장 시장에서는 40만 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만. 네, 개인들이 따로 이제 사는 거 말고도 이제 뭐 혜택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전기차 좋아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돈 좀 더 들여서라도 하겠다, 난 사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40만 대 증거에 플러스 알파, 그 65만 대, 이게 이제 뭐 매년 5만 대씩 매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65만 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요, 얘네 둘만 하더라도 45만 대 증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자체가 미국만 해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의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많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어디가 이제 조금 여기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걸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그룹 중심입니다. 정리를 한 건데,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동차 부품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성장세가 있을 걸로 보인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서플라이 체인까지도,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튜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것들, 그 생산할 때도 이제 뭐 주문자 생산 방식 이런 거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큰 성장세가 나올 것 같다. 거기 관련주들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비슷한 글로벌에서 EV,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조기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바로 삼성자동차.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아이오닉 5 출시됐죠. eGMP, 현대에서 만든 그 배터리죠. 배터리 모듈형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그 건전지 넣어서 하는 미니카 그 바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 플랫폼으로 생겨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통 플랫폼으로 된 게 딱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바퀴가 이렇게 달려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바퀴가 달려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거나 이제 올리면 돼요. 이 모듈 위에다 아무거나 씌우면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듈화라고 그러거든요. 껍데기만 뭐 올리느냐에 따라서 차 모양새가 다르고 밑에 판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 보면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거기에 대해서는 목표가는 상향, 유지, 하향인데, 이것도 뭐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현대차는 당장 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출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게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향이에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얘네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만, 여기 뭐 연구개발하는 것도 많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GMP 플랫폼을 해서 기아차 모델로 또 차량을 출시할 거지만 시간이 걸리고, 현대모비스는 뭐 여러가지 로보틱스도 여러가지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미국에서 지금 합작법인으로도 그렇고요, 연구개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GMP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매출 효과가 반영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유지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위아는 일단 하향을 해놨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사이클상 얘네가 어느 정도 조금 돌다가 그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품들을 배송, 운송하거나 이런 게 이런 걸 이제 담당할 텐데, 이제 관리 쪽이죠. 운송 관리 쪽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 걸리잖아요. 좀 더 오래 걸리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하향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무튼 뭐 네, 살펴보면
자, 이 전기차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이미 이제 현대차 양산 단계 들어갔죠.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네. 그래서 3월부터는 완전히 뭐 생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도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이미 15년 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2025년 뭐 전기차 양산하고 또 늘리고 그러면서 2030년 가면은 대부분 비중이 전기차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플랫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플랫폼 회사의 기준 그 기반이 eGMP, 네, 요게 기반이 많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많이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비중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은 줄이고 이제 공장이 계속 전환되고 신규 공장 만들면서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그 글로벌 회사 외에도 경쟁력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2021년, 네, 올해죠. 올해 내에 현대차는 총 2개, 현대차 브랜드로는 2개, 기아차에서는 1개 기종이 eGMP 차량 양산을 할 거예요. eGMP 플랫폼 바탕으로 현대차는 모델 2개, 기아차는 모델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네. 뭐 다른데 이제 GM이나 뭐 르노 닛산, 그다음에 볼kswagen 그룹 뭐 이런데 양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발맞춰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내연기관의 종말. 자, 내연기관 대 이제 신규 진입자. 과연 이제 이 내연기관이 끝나가면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전기차 쪽으로 어떻게 이제 전환을 할 거고 또는 이제 새로운 진입자도 나오겠죠.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이 전기차 쪽은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 소규모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산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과 신규 진입 업체들 간의 이제 마켓쉐어 공방이 예상이 되는 거죠. 시장을 놓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 그 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현대처럼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플레이어, 그 시장의 참여자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신규 진입업체들, 스타트업이 많아요. 이런 데들은 신규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는 딜러룸이나 이런 딜러, 거기,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하는데, 이런 데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많이 채택을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자동차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좋은데, 그, 이거를 갖다 과연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가 이 딜러가 아닌 이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승인을 해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우려도 좀 많이 있어요. 우려도 있고 좀 살펴볼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여기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판매망, 단순히 온라인만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그 판매망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차도 이게 벤더 그 딜러룸이 되게 많잖아요. 딜러 쇼룸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하는 그 출장소들 보면 되게 많잖아요. 도시마다 있고. 그런 것처럼 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온라인만 갖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AS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V 그냥 Purpose Built Vehicle이라 그래서 약간 어떤 목적을 가진 여기에 이제 차 안에 목적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자동차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그러고 2030년까지 100만 대 판매 계획이라고 해요.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체스, 네, 체스 2020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인데 현대그룹이 그리는 이제 미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막 하늘에 막 떠다니고 네, 집에 이제 고층에 사시는 분들 집에 계시다가 밖에 보면 옆에서 드론 날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택시들. 에어비어클이죠. 그 다음에 공원도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PVV예요. 요거. 자율주행으로 이제 움직이는 전기 기반으로 이제 AI가 돼서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도로에도 이런 게 돌아다니고 여기가 이제 스테이션 같은 거라 여기 들어가서 일종의 역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리고 위에는 이 요거 그 날라다니는 이제 UAC인가요? 네.
뭐 이런 날아다니는 비행체들이 또 이렇게 갈아탈 수 있죠. 여기서 갈아탈 수도 있고, 보시면 요런 애들이 또 이렇게 뭐 간이 매점으로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이동하는 이제 병원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 올릴 거거든요. 다양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동 모빌리티 수단을 갖다 PBV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겨갖고 되는 건데, 설계에 따라 카페, 병원 맞춤형 서비스도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UAM은 아까 비행 날아다니는 거고요. 요게 이제 PBV예요. PBV인데, 자, 여기도 이제 있지만, 이거 PBV. 네. 자, 이거는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안에 이제 공간도, 지금 좀 운전석이 필요 없잖아요. 자율주행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 구조도 많이 바꿔서 개인화 설계가 반영돼 갖고 도심 셔틀 기능도 당연히 하겠지만, 식당, 카페, 호텔 같이 여가선용하는데 병원, 약국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은행도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다니는 은행. 뭐 현금 주고받는 그런 좀 현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업무들은 서류만 갖고 하면 되니까 어떤 보안도 괜찮잖아요. 이제 뭐 도난당할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겠다는 게 PBV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PBV를 현대에서는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eGMP가 탑재가 되어 제도 PBV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년까지 100만 대 판매 목표입니다. 어마무시한 대수예요. 30년까지. 2021년도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에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하고 하면 200만 대. 네, 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모비스, 위아 이런데 뭐 초과매 부출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부품업체 전반에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반영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2030년 현대자동차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전기차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 대신 뭐 원자력 차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차가 되든 뭐 다른 차가 되든 다른 게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 미래는 전기차로 가고 현대차는 거기서 잘 해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 10년 묻어두는 겁니다. 외윳돈으로. 네. 그게 이제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네, 전기차 시장 자체가 2021년부터는 상당히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강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도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진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이제 BBV 시장 내에서 마켓시어 쪽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는데, BBV가 뭐냐면요, 이 EV는 전기차예요. EV는 그냥 일렉트로닉 비클이라고 해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비클, 차, 일렉트로닉, 전기차예요. B는 뭐냐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내연기관, 그러니까 그 휘발유나 디젤로 하는 엔진이 돌면서 전기를 충전을 하죠. 네. 충전되면 또 그 충전된 전기를 바탕으로 전기차로 갈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네. 근데 뭐 플러그드 하이브리드라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는 보통 석유나 기름, 네, 기름을 주유구에다 기름 넣어갖고 그걸로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는요, 이제 플러그드는 이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한 그 배터리 충전용 그 잭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충전도 할 수 있고, 모터를 충전도 이제 직접 전기 코드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엔진을 이제 돌리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죠. 네. 근데 이제 배터리 BEV는요, 내연기관이 없어요. 완전 순수한 전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잭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충전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소 가서 배터리 이제 충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 없이 결국 BEV 쪽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BEV 시장 내에서 마켓 쉐어를 얼마만큼 시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점유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가게 될지, 그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도 결국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대차가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는 해왔어요. 준비해왔고, 그래서 eGMP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듈형. 네. 그래서 이게 플랫폼 사업으로 가면 좋은 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그냥 자기 엔진과 자기 그 프레임으로 자기 차를 만들었는데, 이 GMP는 하나의 전기차를 위한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자기는 껍데기만 생산하고 현대차의 이 GMP를 수입해갖고 거기다 올리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얘는 배터리팩이에요. 배터리팩.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내연기관일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경쟁 자동차 회사에도 eGMP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배터리 모듈 팩이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수익성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높은 시장성이 확인될 것을 보고 감안한다. 네. 그래서 3월 이제 아이오닉 5 대량 생산이 양산이 되면 뭐 합산 뭐 마켓쉐어가 현대차, 기아차 합해서입니다. 이 전기차 마켓쉐어가 다시 이제 10% 넘지 않을까 예측된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전기차 현지 생산 가능성도 가셔야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정책,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나 이런 친환경적인 거를 많이 이제 고민하는데, 수입해서 하는 것보다 미국 자체에서 소화해내는 것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때 이제 해프닝이라 그랬까 될까요? 한번 좀 일도 있었지만 기아차와 그 애플, 네, 애플카를 기아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 때문에 현대하고 이제 그 애플 간에 또 다툼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현대차, 기아차, 미국의 생산 기지를 이제 만들어내지 않을까. 특히 이 GMP 생산 시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예측,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GMP를 생산하게 되면 여기 이 모듈팩 위에 다른 브랜드도 올릴 수 있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 중에 이 GMP를 가져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또 괜찮은 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글로벌 상황을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보면은 이제 2021년 4월, 7월에는 7월 유럽 내 시장성 확인됐고, 하반기에 월 판매 기준으로 10만 대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월 판매 기준이니까 1년이면 12개월 하면은 120만 대까지 되는 거죠. 네. 아이오닉 5. 얘는 아직은 과도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니까, eGMP로에 올라간 전기차니까 네, 뭐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글로벌에서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형태에서는 뭐 폴스바겐 그룹 정도. 네. 아직까지 GM이나 폴드나 뭐 다임러나 뭐 BMW 이런 데는 1년 이상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는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후발주자들은요, 나중에 들어오려면은 프로모션도 그렇고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신규 업체들은 이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테슬라도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었는데, 온라인 판매와 직접 판매, 네, 이게 좀 불분명 확장성에 대해서 좀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스타트업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온라인 판매와 직접 판매 형태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의 52개 주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직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직접 판매하는 걸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딜러를 통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공장에 있는 걸 개인이 이렇게 직접 구매하거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허가권을 위해서 많은 난관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 신규 진입자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기존에 차라리 내연기관은 이미 딜러샵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전기차로 대신 이제 디스플레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신규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신규 업체들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이 주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업사이드를 좀 보면은 위로 열려 있는 게 보면은 대부분 30% 이상이 좀 많이 열려 있어요. 현대 위아 정도만 좀 그렇고 나머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지금 보면은 주가 자체도 여기 같은 경우는 10% 올렸죠. 기존에 30만원에서 33만원 현대차는 더 인상을 했고, 기존에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 16% 정도 좀 내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여전히 순자산 가치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보유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많아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쭉 해서 바이오 아메리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 관용차 65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계획인데 매년 5만 대씩이에요. 네,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나오는데 뭐 연방법에 의거해서 부품 현저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전동화 부품 현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공장을 거기에 만들지 않겠냐, 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건들. 그래서 결국 현지화 할 거다. 네, 미국의 생산 여부니까 결국 공장을 거기다가 뭔가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뭔가 새로 이렇게 하면서 만들면서 가는 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알리바마 공장의 이제 핵심, 거기서 알리바마 공장에서 소나타 엘란트라 이제 핵심인데 7만 대분을 국내 공장으로 전환했다. 이거 보면은 결국은 네, 이 정도 분량의 생산 라인은 전기차 체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측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현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2025년도, 네, 전기 2025년도만 해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은 계속 크게 증가를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2020년 전기차 시장이 세계 시장이에요. 약 202.6만 대, 네, 이렇게 했는데 전기차가 2025년도에는 1228만 대, 거의 한 6배 이상 이제 증가하는 거죠. 네, 많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특히 이제 유럽도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 규제가 좀 있죠. 네,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현대차는 보수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데, 이 보수적 가이던스대로만 해도 약 115만 대를 2025년도까지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네. 누적 판매수가 되겠죠, 저거는. 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뭐 135만 대까지 되지 않을까. 네. 전 세계 여기 뭐 2025년도에 122만 8천, 1228만 대. 네. 이 정도 볼 때 135만 대면 마켓쉐어로 보면은 2025년 기준 마켓쉐어로 보면 11%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본격 대량 생산은 2023년부터 할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이제 MEB가 이제 현대 이제 eGMP 같은 건데, 폴스바겐 거. 여기 이제 폴스바겐을 제외하고는 뭐 사실상 전무해요. 다임ler도 그렇고 뭐 전무한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업체들 후발주자까지 다 참여를 하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은 2023년부터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뭐 자세한 얘기들도 플랫폼에 대한 것들부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출시 예정들, 네, 요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위탁 생산에서 공급받는 게 한번 이슈가 됐었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결국은 PBB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는 게 아닌가, B2B로 해서 라는 좀 얘기가 많이 있었죠. PBB 시장도 이제 2030년 기준으로 2,700만 대까지 달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걸 고려해서 현대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미래 발전 가능성, 지금 내연기관 할 때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이걸 가는 과정에 어떤 대당 수익성이라던가 반도체 장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단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내리고 생산 단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비용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코스트 패러티에 대해서 뭐 초기에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든 배터리 가격도 크니까 여기 대해서 뭐 마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 이 배터리 가격은 어쨌든 한동안은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 양산량이 많이 나와야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 패러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성장이 빠르잖아요. 지금 몇 년 내에 올라가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2030년 기아차 총 전기차 생산량을 뭐 한 200만 대 정도 육박하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아이스와 이제 뭐 코스트 패러티, 그래서 기존 내연차를 할 때만큼으로 이제 또 회복이 돼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연 기관 했던 것보다 이제 그만큼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 균등하게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이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완전히 전기차 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30년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여유자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유자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묻어두는 걸로, 10년짜리 이제 장기 펀드에 넣어놓는 것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권유는 아니에요. 매매 권유는 아니고 생각입니다. 생각.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또한 같은 그런 성장 잠재력을 갖추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되면 거기에 엮여 있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EGMP 기반 전동함에 이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도 그렇고 이쪽 그 EGMP 생산도 여기서 맡고 있고, 그러니까 수량이 늘잖아요. 차가 늘고. 그러면은 뭐 매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익성 턴어라운드도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시장 자체가 커지고 마켓쉐어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경쟁자는 지금 폴스바겐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결국 요점이에요. 네, 그 요점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쭉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기업 분석이 있는데, 네,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반응. 아이오닉 5가 반응이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출시되고 하루 만에 사전 계약 대수가 2.5만 대 돌파했대요. 그래서 원래 연간 목표 판매가 2.65만 대를 팔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거의 다 팔았네요. 거의 뭐 된 거고, 워낙에 뭐 시장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네, 업사이드 좀 많이 뭐 달려있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적용하면 3천만 원대면 살 수 있다. 네. 이 이제 가격인 거죠.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 기존 내연기관하고의 가격 차이가 이제 안 벌어지는 그런 것들, 이게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격 차이가 거의 뭐 그 비싸다고 안 느껴지니까 이제 코스트 패러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비용이 이제 내연차 살 때만큼처럼 느껴지는 거죠.
때, 그 내연기관차 살 때만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가 괜찮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부터 중요한데 구매자들도 평이 괜찮다 그러면 판매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연간 지금 총 전기차 판매량 이제 59만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 GMP는 2021년도에는 이제 9.5만 대에서 25년도에 40만 대까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치로 봐야 돼요. 이 9.5만 대, 40만 대, 요것만 봐도 한 4배 정도는 올라가는 거죠. 판매 대수죠.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 갖고, 물론 이제 수익률도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매출은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판매 성장폭도 되게 괜찮아 보인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당분간은 아이오닉 5가 과정 구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사전 예약도 그렇고 시장 반응이 괜찮으니까 양산하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판매 대수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그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리콜에서. 그럼 뭐 이슈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이게 상쇄되고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주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GMP에 대해서 화재도 그렇고 뭐 오류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 발생하면 또 리콜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때라 뭐 오류 생길 수도 있죠. 그게 큰 이슈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내연기관도 처음에는 개발할 때 얼마나 오류도 많고 막 폭발하고 별일 많았지만 지금은 다 믿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저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네, 재무제표는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아차에 대해서도 뭐 혜택이 있겠죠.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이오닉 5 못 산 분들, 여기 이제 뭐 사전 예약을 했는데도 오래 걸리거나 이래서 좀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또 기아차에 대해서도 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있는데, 7월 달에 이제 세그먼트, 네, 아이오닉 5하고 동일한 그 형태예요. eGMP 기반으로 한 기아 모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기아 모델로 나오는 건 7월에 예정돼 있다고 해요. 지금 3월 달이죠.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쪽도 또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더불어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2030년 100만 대 판매 가이던스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아차는 대부분 eGMP 기반으로 생산을 되고, 네, 2030년 기준에 총 이제 1년 200만 대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아차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뭐 괜찮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도 있고, 네. 기존 수익성이 이제 유지되면서 또 신차 투입 효과, 미국이나 인도 쪽도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점점 더 매출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선두, 그 다음에 기아차가 같이 보조해가는 형태로 해서 둘 다 뭐 나중에 성장성은 괜찮아 보인다. 자, 그거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eGMP 쪽 생산을 현대모비스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차량 그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반사적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런 거에서 전동화 매출 쪽이 많이 나오면서 손익구조 개선이 될 것 같다. 네. 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 그러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것도 2021년 이제 2분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 전동화 사업 쪽이요.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아서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네, 전반적으로, 네, 2025년에 전동화 매출로 21.6조 정도 이렇게 발생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모비스도 잘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 그 소형 그 모듈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워낙 잘 팔리니까 덩달아 자기들도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모듈이니까 현대차나 이제 뭐 기아차, 네, 거기가 잘 되면은 여기도 매출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전동화 사업이다. 그래서 뭐 지금 청사진으로 보는 거지만 결국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해야 돼요. 영업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네, 마켓쉐어 잘 잡아가야 되는 그게 남았는데 그것만 해 나간다 그러면 미래에 괜찮은 걸로 보여요. 네. 자, 현대위아 의외로 EMP 수혜가 클 것 같다. 생각보다 더 클 것 같다. 네. 인테그레이트 드라이빙 엑셀을 해서 EGMP 핵심 샤시 쪽을 공급을 해요. 네. EGMP 생산할 때 그 필요한 거를 공급을 하니까 EGMP 수요가 늘면 이 ID 수요도 이제 늘어나니까 여기도 뭐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통합 냉각수 시스템 이런 거 또 하고 있잖아요. 현대위아에서 그거를 또 납품하고 하면은 뭐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전동화 사업 매출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모비스처럼 전동화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거고. 그래서 통합 시스템, 냉각수 통합 시스템. 왜냐면 전기가 워낙에 그쪽이 전동기들도 열을 많이 받거든요. 반도체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쪽에 대해서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2025년도에는 1750억, 2030년에는 2조, 네? 지금 보다가 제 스스로 놀랬네요. 5년 만에 1750억이 2.2조,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런 걸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하지만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완성차 위탁 생산 가능성 고조로 인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과도했다라고 사실 그 실제로 현대위아가 그 1월달에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때 얼마죠? 5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5만원? 5만원 정도였나? 근데 5만원 정도였던 주가가 10만원 넘게 이렇게 갔으니까 2배 정도 확 올라가서 1월달에 네, 그래갖고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얘기를 말씀드렸고 판단을 이제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아 괜찮다 이러시면 안 되고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제적인 주가도 한번 좀 볼게요. 저 현대차입니다. 첫 번째 현대차부터 이렇게 갈게요. 현대차. 네. 뭐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외인들 뭐 기관, 외인은 좀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 매수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2월 달, 주로 2월이죠. 2월 달 보면 금융투자 쪽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좀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외인은 좀 판매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은 좀 매도를 많이 하는 상태인데 투신도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실적 회복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죠. 네. 다만 이게 노사 문제가 있는데, 현대차는 고질적이죠. 노사 문제, 뭔가 되려 그러면 노사 문제 발생하고 해서 고질적인데, 조금 뭐 기업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네, 현대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현대차도 보면은 뭐 애플카도 여러가지 이슈로 단기 상승을 많이 했었죠. 네, 단기 이럴 때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봐도 뭐 쭉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올라가는 추세였고,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이때 뭐 10만원 될까 말까 한 주식이 뭐 최대 28만 9천원, 2배 넘게 이제 올라간 상태였죠. 단기 급등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박스권 조정.
지수 영향도 있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의 어떤 조정에 따라 이것도 같이 조정받는 모습도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25만원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25만원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현재 뭐 당분간은 지수 상황 그렇고 이렇게 박스를 유지하는데 괜찮습니다. 박스 유지하다가 60선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오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그 주가도 목표가도 지금 33만원, 아직 폭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지금 미국이나 미국 국채 문제도 그렇고 흐름 때문에 지금 지수도 변동성이 크고, 여전히 아직은 지수 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여기를 지켜내면 됩니다. 네, 올라가기보다는 지켜내는 상황. 여기 그래서 한 23만 5천원, 네, 23만 5천원 정도는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못해도 한 23만원, 3만 2천원, 한 23만원까지는, 네, 뭐 크게 써서 봐준다 그래도 23만원을 지키면서 흘러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저런 이제 그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씩 상승해서 25만원 돌파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종목은 뭐 10년 보면 쭉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기아차. 네, 기아차도 보면 뭐 개인 외인 뭐 많이 매수하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 매수가 많아요.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둘 다 매수가 많다. 더군다나 연기금도 있다. 이건 뭐냐면 상승 여지가 있는 거고,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좀 더 현대차보다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기아차도 보면은 1월달 똑같죠. 패턴이 1월달 이렇게 올라갔고, 현대차랑 비슷하게 생겼죠. 패턴이. 자, 작년에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죠? 3만 얼마 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뭐 10만원 넘어 3배 정도 올라갔죠. 3배 이렇게. 예. 그러니까 1년에 작년 초에 이걸 매수하셔갖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주가가 갈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갈만한 종목이다, 어차피 갈만한 거다 그러면 1월달 기준으로 뭐 이때만 쳐도요, 여기 폭락을 했지만 이거 얼마죠? 한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에 매수하셨다 쳐도 뭐 이렇게 내려와서 힘드시겠지만 그냥 어차피 이건 발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참으셨다면 쭉 올라와서 3만 얼마였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1년 그냥 매매할 필요도 없어요. 3배 수익이면요, 어우 좋죠? 200%.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예요. 1년 만에 했어요. 얘는 1년 만에.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 만에 얘는 그렇게 갔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이런 시즌들이 와요. 과거를 보고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미래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아무튼 1월달에 급등했죠. 애플카도 뭐 같이 이슈가, 기아차가 위탁 생산하니 뭐니 뭐 얘기도 있고 쭉 갔다가 내려왔는데, 얘는 뭐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하강을 했죠. 이렇게 아까 현대차는 박스권으로 움직였지만 하강을 했어요. 이렇게 좀 박스가 되지 않고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60선을 이제 여기서 만나면서 지금 반등을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 상단 대비 지금 2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죠. 상단 대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발 매수, 기술적 반발 매수로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8만원 지켜내면 돼요. 8만원 지켜내면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가기보다 아이오닉 그 5 그 판매를 보면서 7월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7월까지 목표로 해서 9만원, 7월까지 9만원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8만원 갖다가 지지받으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내려가갖고 자꾸 여기 터치를 하면은 그다음 더 60선 인대까지 한 번 더, 120선 인대까지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8만원 지키면서 네,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60선 지지받고 그러면서 사사사 올라가면서 7월달이니까 4개월 남았으니까 뭐 4개월에 만원 정도, 만원이면은 10 몇 퍼센트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위아죠. 아, 현대 모비스가 있었죠. 현대 모비스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기관 금융투자가 지금 현대 관련된 데는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네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 그룹이나 이제 기아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줄면서 약간 좀 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은 뭐 주가 흐름도 괜찮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오늘 낙폭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발 매수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것도 지금 이제 똑같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1월달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보면은 좀 다른 현대기아차보다는 조금 움직임 폭이 적었는데, 뭐 작년 기준 했을 때도 한 20만원, 20만원에서 뭐 최고로만 보자면은 40만원 2배 갔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있는 이건 최고치니까 주가로 보면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갭이요. 그쵸? 아까랑 다르게 많이 차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가격대 뭐 27만원, 37만원 이렇게 봐도 1점 몇 배 정도 올랐죠. 1.5배, 뭐 1.6배. 그러니까 얘도 뭐 1.7배인가? 하여튼간 올랐기 때문에 얘도 나쁘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가서 1월에 워낙 상승이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상승이 많다 보니까 조정이 오는 건데, 얘도 어떤 밴드로 가기보다는 이 저점들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케이스가 됐는데, 추세상 나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 60선 요걸 만나면서 여기에 30만원 있잖아요. 30만원과 60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반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켜야 돼요. 30만원은 무조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120선이 기존에 상승이 폭발한 구간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기 여기까지 떨어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여기까지 가잖아요. 120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한 뭐 3분의 1 그 정도까지 바라본다고 쳐도 거의 120선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이 60선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60선은 잘 지켜놔야 돼요. 근데 지금 추세는 약간 반등 신호가 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등에 5일선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살짝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30만원 잘 지키고 있다가, 일단 이거는 20만원을 공략을 해야 돼요. 20만원 자체가 전에 이제 하단이 그러니까 낮아지기 전에 그 상태를 보면, 전에 이제 하나의 박스권이었다고 치면 이 박스권은 하단선, 네, 이게 깨졌잖아요. 지금 깨지기 전에 그 상을 보면은 20선이 요 바로 조금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도 20선을 돌파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이번 주 좀 미증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투심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투심만 잘 나온다면 이번 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변동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금리 우려라던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투자 위축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30만원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도 보면 뭐 금융투자, 그쵸?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금융투자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GMP에 대한 EGMP 수혜에 대한 부분도 괜찮게 보는 것 같고, 외인들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있었어요. 단기간 1월달에 급등을 했죠. 1월달에 얘는 뭐 5만원 정도 조금 되는 선에서 5만원이었네. 5만원 정도에서 여기 한 2배, 1월달 만에 1월달에 2배 올랐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도 약간 하락세 있죠. 지금 이렇게 하강세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자, 세 종목 다 지금 뭐 60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등 신호를 좀 주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 보면은 여기 한번 이렇게 조정을 급등했다가 살짝 숨고르게 하고 갔죠. 네. 요 가격대. 자, 여기를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서 딱 여기서 이제 부딪혀 올라갔잖아요. 그쵸? 딱 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75,300원, 75,500원, 75,500원, 75,000원, 75,500원, 75,400원, 뭐 그 정도. 네. 이 호가가 500호가였나요? 얼마였죠? 호가가? 어쨌든 네, 그 정도. 네, 7만 어쨌든 5,300원 그 정도 언저리, 네, 75,300원 정도를 하단으로 보셔서 그게 깨지지 않고 있으면 이제도 뭐 다시 자리 잡고 있다 가는데, 지금은 이제 위에서는 급등한 다음에 추세상 크게 뭐 어디서 자리를 못 잡고 그냥 밀려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서 20선 하단에 이 부분에서라도 박스권이라도 해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라도 뭔가 지지를 잡아야 돼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지지라인을 자꾸 뭔가 해서
지지선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미끄러지기만 해서 딱히 단기적으로 어디 잡을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8만원 돌파해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하고, 밑에는 73,200원인가요? 아까 거기를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얘도 이렇게 지지선차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쭉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특히 7월 달에 기아차까지 이렇게 출시되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도 그렇고 움직일 텐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얘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약간 대장주가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차라면 이제 모비스가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얘는 시간이 더 걸릴 것도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현대차 그룹 종목들, 네,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잘 관찰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1시간짜리 영상이 됐네요. 네,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